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외인의 6천억 원가량 순매수세에 힘입어 0.65%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장중 2250선을 웃돌던 지수는 나스닥 지수 선물 하락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2250선 턱 밑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분기 7조 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고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확실시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 SDI도 분기 기준 최초로 매출 5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상장 게임사 가운데 가장 먼저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위메이드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신작 미르M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매출이 뒷걸음질 쳤음에도 오늘 주가는 10% 넘게 상승했는데 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는 12월 미르M 글로벌 출시로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유레카는 이분과 함께 합니다. 자, 서울경제TV에서 최근에 새롭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분이죠. 김희관 파트너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유레카 방송에서는 또 처음이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항상 즐거운 투자를 모토로 삼고 있는 승부사 김희관 파트너입니다. 최근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혼자서 고군분투하시기보다는 김희관과 함께하는 노란 톡방에 함께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도 보고 또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면 훨씬 좀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승부사 김희관이다. 여러분들께 즐거운 투자를 선사해드리겠다. 승부는 아마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해주시고 또 즐거운 투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리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먼저 짚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소폭 오르고 또 코스닥은 소폭 빠지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 지수 선물이 장중 2% 가까이 하락을 한 데 따른 영향을 받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요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특히 개장되는 하이닉스가 1조 6,500억 원의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좀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엔 사랑이 이어지면서 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주가에 바짝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에 비해서 중소형 개별주들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아서 체감 지수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들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현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은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그 입장들, 연준 위원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매파적인 강경 입장들을 고수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후반을 고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그러들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금리 인상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해서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 최저치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그 좋지 못한 경제 지표가 오히려 앞으로 11월 또는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그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나쁜 뉴스면은 불구하지만 맞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향후 그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안정판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FOMC 금리 일정, 뭐 다음 주에 이제 11월 FOMC가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 FOMC 금리 일정을 보게 되면은 다음 주 2일 날 FOMC 11월 FOMC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전반적으로 한 0.75%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10일에 10월 달 CPI가 발표됩니다. 이 10월 CPI 뭐 상당히 그 11월에 비해서는 10월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1월 10일에 발표되는 10월 CPI 주목이 되고 있고 이후로 12월 13일에는 11월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12월 14일 날 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열리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줄지어 FOMC 회의 또 CPI가 계속 잇따르게 되는데 제 견해로 봤을 때는 그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1월 달에는 75bp의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12월 달에는 빅스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겠고 또 만약에 최악의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는다라면 금리에 대한 즉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악재로서의 생명력은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긴축에 대한 고비 막바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때 하반기 수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 주도 수급 측면이 수급 주체가 누구였었느냐.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6천억 가까이 대거 매수에 가세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하반기 수급 주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7월 달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돌아섰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7월 달에 2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또 8월 달에는 3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에 일시적으로 매도로 돌아섰는데 2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10월 들어서 현재까지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가들 2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7월 달부터 현재까지 6조 7천억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 2021년도에 무려 26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16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매도를 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부터 서서히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에 지속된 매도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현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환율이 1,400원대 현재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보통 외국인 매수와 또 환율의 차이는 비상관관계, 반비례를 한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최근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현재 2,000포인트도 못 미칠 정도로 그만큼 저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반기 들어서 서서히 매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매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개인들의 매물들을 개인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외국인들이 받아내가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서서히 시장 흐름도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와 함께 우리 시장의 과거에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6분기 연속해서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음봉이 분기별로 5개가 나왔습니다. 5개가 나왔고 이 전에 5개가 나왔던 음봉이 5개가 나왔던 적은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또 이때였죠. 이렇게
두 차례밖에 나오질 않았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그 음봉들이 나왔던 시기, 그 분기로 5개 음봉이 나왔던 시기가 많지를 이때가 아니라 이때였었군요. 이때였었는데 두 차례 이번까지 세 번째 음봉이 그 5분기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만큼 6분기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던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11월, 12월 달 흐름들은 상당히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앞에서 언급을 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 그리고 또 6개 분기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결국에는 금리의 어떤 그 긴축 기조의 정점과 맞물리면서 11월 달, 12월 달보다 현재 10월보다는 좋은 찬스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위기보다는 기회가 늘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가 정말 위기다,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오히려 기회로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11월 1일, 2일 FOMC가 관건이 될 텐데 자, 연준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를 할 것이냐, 피봇을 해줄 것이냐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차후 일정까지 차근차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두 회사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도 반짝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은 김희관 파트너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뭐 아주 상당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이 7조 6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증가를 했었죠. 아주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5,200억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죠. 매출이 5조 4천억 가까이 아주 대폭적으로 좀 늘어났죠. 5조 4천억 정도로 50% 이상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5,700억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대폭적인 그 신장을 한 부분들은 이들 그 배터리 관련주들 사실상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어떤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동안에 그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배터리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평균 환율이 한 1,250원 정도에 달하면은 3분기 들어서는 평균 환율이 한 1,350원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도 톡톡히 받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실적들이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 측면을 한번 봐도 이들 종목들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걸 보더라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에서 110만 원까지의 목표치를 내놓기도 했던 그 증권사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차트상으로 본다면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에 제반 이동평균선으로 밀집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도 있는데요. 이런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일단은 100만 원대까지는 앞으로 좀 그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고점 부근 8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서서히 저가에 또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로 담아주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의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까지도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환율도 도와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실적의 그 이면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헤드라인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시장에 아직 딱히 뚜렷한 주도주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시장 상황에서 일부 정치 테마주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고요.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정치 테마주들이 그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 좀
뭐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움직임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죠. 사실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기도 한데요. 정치 테마주가 가장 화려하게 부각이 됐던 때는 아마 이전에 MB 때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MB 때만 하더라도 어떤 정치 테마주 하면 정말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그런 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4대 강이라든가 또는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힘입어서 관련주들 뭐 실적들도 크게 좋아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수십 배씩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사실 예전에 보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MB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적자도 났었고 이 흑자를 내더라도 소폭에 그쳤던 회사가 자전거 도로 활성화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에 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된다면은 참 시장에 나쁘지 않은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정치 테마가 형성이 된 것이 인맥, 또 학연, 지연 이런 주로 인맥 테마로 형성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실체는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정치 테마가 좀 부각이 된 이유는 두 가지를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의 그러니까 현재 주인공들이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되겠고 또 야당에서는 민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 있고 또 야당 측에서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따라서 여당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 물론 아직까지 총선도 18개월, 1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때린 총선 차출로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또 대안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래서 대안들이 거론이 되면서 이전에 과거에 이제 화려했던 그런 인맥 정치 테마들은 한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테마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실체가 상당히 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놓고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한 종목 정도를 살펴볼까요? 한 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치 테마주가 보통 보면은 이 한동훈 관련 테마주 그리고 또 김동연 관련 테마주를 좀 나뉘고 있죠. 최근에 부각이 되는 정치 테마주가.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 보면 한동훈 관련주로서는 노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표주로 좀 꼽히고 있고 오파스넷이라든가 또 부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꼽히고 있고 또 김동연 테마주로서는 PN풍년이라든가 SG글로벌이라든가 코메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메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메론을 보는 이유는 그나마 회사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턴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턴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거래량이 그지에 한번 솟았고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락을 거듭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일단 이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급등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되면 역방향으로 잘못 잡았을 때는 단기간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 맥점을 잘 잡으셔야 되겠는데 코메론을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메론도 역시 인맥 관련주 중에 하나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흑수저들의 모임인 청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멤버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각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인맥 관련주들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인맥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투자의 맥점을 설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코메론을 예를 들자면 일단 하단에 있는 제반 이동평에서 이번에 급등을 하기 전이죠.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 한 9,500원 정도 라인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고 뭐 9,500에서 10,000원대 초반 정도 사이에서는 거래량 추이.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좀 크게 늘어난 시점. 이런 시점을 매수 타임으로 포착을 한다라면 아마 단기적으로 수익들을 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지 라인 분명히 확인하시고 거래가 회복이 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맥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타 정치 관련 테마주들 조만간에 또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 테마주에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노란 토팡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 타임, 매매 맥점을 잘 잡아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차기 총선 날짜 2024년 4월 10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날짜가 아직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 일부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리스크 크고 또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노란톡방에서 함께 짚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즐거운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 말미에 유레카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 자, 앞으로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또 리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독주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그림, 히토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히토류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히토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중국인데요. 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을 지었고 또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전 총리가 퇴장을 하는 그런 광경까지 목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히토류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한 시점인데 자, 김희관 파트너님 오늘 유레카 키워드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독주라고 표현을 한 게 조금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권력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리커창 총리 등을 배제하고 자기네 최측근들로 정치 구건들을 채웠다. 그래서 뭐 아주 독주 체제, 혼자 뭐 족불 장군처럼 자기 이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주라는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일단 뭐 히토류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라테온이라든가 뭐 그쪽 계통의 계열 화학 원소상으로 뭐 17개 원소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히토류가 중요한 부분은 왜냐? 첨단 산업에 있어서 비타민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용되는 부분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잠수함 또 전투기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첨단 분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히토리의 중요성 미국도 이제 또 다시 뭐 이 히토리의 중요성을 알고서 다시 뭐 산업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중국 측에서는 무기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도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그 자기 임의대로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련의 푸틴, 러시아의 푸틴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미국과 화해 관계가 형성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대립되는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리를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데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히토류 매장량
37% 정도로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해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는 60% 정도로서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체적인 전 세계 히토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일단 그 히토리 산업들 언제든지 미국과 관계가 좀 틀어진다라는 뉴스만 나오게 되면 튀어오를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일단 히토류 중에서도 한 종목 정도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히토류 중에서 보면은 유니언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유니언 머티리얼. 이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히토류주로서 잘 알려져 있죠. 일단 그 히토류 자석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틱을 일단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세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은 현재 전고점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하단에 역시 재반 이동 평균선들이 계속해서 수렴이 되면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다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또 이런 그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시세가 한번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거래량이 좀 위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재반 이동평균선 20일이라든가 60일이라든가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고 거래량이 턴이 된다라는 조짐이 보여주게 되면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의 적기를 한 번쯤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토류 관련주들 유니언 머티리얼도 있겠고 요즘에 올라온 세노텍 같은 종목도 있겠고 또 동국 아르게네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타점들 정확하게 포착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진핑 3연임 체제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들 있는 이상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에서 히토류 관련주 오늘 유레카 키워드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니온 머터리라던가 또는 동국 아르게네스, 세노텍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김희관 파트너님, 이 종목들 차트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차트를 다른 종목들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노텍 같은 경우는 이 투류 관련주 중에서는 다소 좀 후발주자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두주 개념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점을 찍고 나서 회복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전저점 부근에서는 아마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될 경우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진입 시점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앞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 같은 섹터 내에서라도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세노텍 같은 경우는 후순위 종목 히토리 종목에서 수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동국 아르게네스인데 동국 아르게네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시 흐름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동국 아르게네스와 또 유니언 머티리얼을 이 두 종목 정도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트리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번 줬다가 또다시 조정을 받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도 여전히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감소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4,000원대를 축으로 해서는 한 번쯤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현재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이 되고 이런 4,000원대 라인에서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면 지지 라인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저가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세노텍과 동국 RNS 봐주셨는데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 후발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추가 하락폭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동국 RNS도 차트 봐주셨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앞서 봐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대표 히토류 관련주죠. 4,000원대 라인 지지선 확보된다라고 하면 동국 RNS 여전히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께서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좀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동국 RNS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4,084원이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신데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비교적 저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오늘 종가가 4,500원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김희관 파트너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재료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속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하락을 한 것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일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일단 뭐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계속해서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흐름들이 뭐 매수, 매도가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뚜렷한 매수에 대한 추세적인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다는 단발적인 매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000원대 라인에서는 지지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25%, 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대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조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제가 이 히토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슈가 형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이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고 흐름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4,000원대 라인을 생명선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대가 깨지지만 않는다라면 홀딩을 하고 유로 거래량이 회복이 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매수 가격대 이상 5,000원대를 넘어서서 5,500원, 6,000원까지도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굴곡은 있겠지만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이런 그 재료로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500원, 6,000원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네, 동국 RNS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유레카 키워드 짚어가는 중에 고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4,084원에 동국 RNS 매수를 하셔서 현재 수익권에 있으신데 4,000원대에서는 지지 보여줄 것 같다. 4,000원 생명선으로 잡고 홀딩하면서 5,500원, 6,000원까지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슈는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노바텍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도 한번 좀 상담을 진행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3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 20% 갖고 계신데 자, 노바텍 오늘 흐름 보면 19,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토류 관련주들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노바텍 37,0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노바텍 참 그 하락폭이 커서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추경 매도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 분석부터 한번 해보면 일단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아주 크게 나빠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버텨주고는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적자로 전환이 된 종목들도 아니고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출 실적 이익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단지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됐는데 이 종목만이 아니고 이 개별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에 또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단기간 하락폭이 깊게 진행이 됐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동사도 이런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부도가 나지 않는 아주 나쁘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량주 중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이 이동평균선이 역별 상태로 진입을 할 경우, 그러니까 역별 등간격 상태, 모든 주식의 바닥은 정별 상태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내고 보면 역별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특히나 역별 등간격 상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일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들 이런 중기,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비슷한 간격으로 벌어지는 걸 말하는데 흔히들 이걸 보고 대역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바텍을 보면 현재 역별 등간계 5일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비슷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바닥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손실폭도 상당히 큰데 현재쯤에서 추경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중이 이제 20%인데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단 뭐 히토리 관련주로서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5,000원 정도 전후가 1차적인 저항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000원대 1차적인 저항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이 보다 좀 더 크게 좀 회복이 된다면 이 거래량은 상당히 저는 신중하게 보는데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단에서 몰려있는 매물들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28,000에서 3만 원대 지금 37,7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매수가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3만 원대 매수가 근처까지 가기보다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25,000원까지를 회복이 된다면 절반 정도를 덜어내서 부담을 덜어주고 나머지는 뭐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노바텍 역배열 차트로 바닥권이라고 보여는 추경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 전후가 저항선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거래량까지도 고맙게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27,000원, 3만 원대까지도 가능은 해 보인다. 다만 손실폭이 현재로서 크기 때문에 25,000원대에서 큰 욕심 내시지 마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니온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매수가 6,270원에 비중 40%입니다. 자, 무엇보다 좀 비중이 크신 게 걱정스러운데 유니온 오늘 종가도 한번 보죠. 4.14% 하락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5,32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크고 또 손실폭도 꽤나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유니온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유니온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그 히토리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국 RNS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일단 선도주들, 대장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덜 올랐다고 또는 싸다고 해서 이 후발주, 같은 섹터 내에서 후발주를 매수를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발주들의 경우에는 수익률도 크고 또 주가의 지속성도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발주 위주로, 선도주 위주로 매수를 하자,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니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히토리 섹터 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후발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섹터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순간순간 그 선도주가 변하기는 합니다만 유니온의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 후발주의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해왔습니다. 9,500원대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해왔는데 현재 6,270원, 매수가가 6,270원이신데요. 주가가 언제든지 그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비중입니다. 제가 히토리 관련주에 대해서 충분히 이슈가 형성이 되면 시장의 중심 섹터를 한 번쯤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토리 관련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단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선도 섹터로 부각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선도 섹터, 선도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종목들, 해당하는 섹터 내 관련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되어줘야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축 테마가 또는 중심 테마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히토리 관련주는 불과 해봐야 한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슈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하면 이슈에 따라서 단기간에 랠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의 중심 섹터로 진입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을 비중을 40%나 실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한 6,000원 정도 전후까지에서 6,500원 사이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중을 좀 더 많이 덜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20%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으로만 승부를 좀 더 해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히토류 대장주로서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 R&S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물론 이런 테마 그리고 섹터가 이슈가 될 때면 대장을 매수하시면 가장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40%의 비중 해결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니온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유레카 여정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즐거운 투자하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오늘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까지 대응 방법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자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승부의 어떤 기질과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김희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어떤 히토류 관련주들 보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키워드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 김희관 파트너님의 대망의 첫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유레카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인내에 달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다려야지. 좀 엉덩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져다주는 기쁨도 커지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레카 종목으로 이 코리아 서키트를 선정한 이유는 이 종목 자체가 뭐 화려하거나 또 성장성이 높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뭐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워낙에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즉 펀더멘탈은 좋은데 주가는 크게 떨어져서 낙폭 과대했다는 메리트가 있다. 즉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코리아 서키트 PCB 업체죠. PCB 업체인데 PCB 업체들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 크게 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PCB 업체나 FPCB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성장성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이런 저성장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번에 뭐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올해 한 2천억 정도 넘게 투자를 했는데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그레이 쪽에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 주문들을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반영이 되고 또 내년 정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이제 선호하는 종목들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일단 매출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에 아주 뭐 실적들이 퀀텀 점프를 했죠. 9천억에서 1조 4천억대로 점프를 하더니 올해는 반기 현재 벌써 8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매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만큼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역시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에 벌써 영업이익이 600억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펄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4배 정도, 올해 예상 펄을 기준으로 해서 4배 정도. 그리고 또 일단 자산 비율, PBR로 봤을 때는 0.8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일단
주가를 평가하는 저평가,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PER이라든가 PBR 등의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일반적으로 PBR, 즉 주가 순 자산 비율을 사용을 하고 또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 PER, 주가 순이익 비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측에서 모두 이제 저평가된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PBR로 봤을 때는 뭐 0.2, 0.3에 이르는 기업들도 국내에 지금 허다합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가 상당히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주가 수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분기만 하더라도 아주 화려하게 상승을 하면서 35,0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뭐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2분기, 3분기 들어서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락 추세의 이탈, 상향 이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한데요. 주봉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주요 지선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이라든가 월봉,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쯤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일단 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단기간에 화려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뭐 노란 톡방에서는 사실상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승부들을 많이 합니다. 뭐 하루짜리 당일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또 길어야 일주일 내에 매매들을 대부분 단기 승부들을 마치게 되는데 이런 단기 승부를 하게 되는 종목들은 주가의 기질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 또 과거에 20%, 30%씩, 20%, 25%씩 올랐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받으면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법인데 과거에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 뭐 2%, 3%, 하루에 뭐 온라인 5%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뭐 이게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주가는 길게 보면 편안하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뭐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하게 앞으로 시세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매수 가격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대는 뭐 오늘 12,4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전저점이 12,750원이죠. 최저점이 12,750원인데 12,800원에서 오늘 가격 14,4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2,500원, 전저점을 하회하는 시점으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손절을 하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이 종목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손절가를 이탈을 한다라면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흔히 우리 시청자들이 말하는 물타기. 저는 이제 물타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물타기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전저점을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하회한다라고 하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은 너무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김희관 파트너님의 첫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 방송 마치고 바로
9시 50분부터 김희관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언제나 누구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김희관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김희관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